그럼 최소한 내가 한두 개는 사봤다 손. 한두 개. 한두 개 샀네 그래도. 그 정도는 뭐 살 수 있지만 최소한 이제 두 개, 세 개 이상은 솔직히 살 수 있는 시장이 아니죠. 그래가지고 그냥 부동산 쪽은 전반적으로 이제 관심은 있는데 현장 다니는데 이제 가서 과연 내가 살 수 있을까 샀나 이제 하기가 이제 쉽지 않죠. 그래서 요즘은 전반적으로 대구 같은 경우도 뭐 다 대구 쪽에서 오셨을 거니까 대구 같은 경우도 가격이 조금 올랐죠, 그죠? 근데 올랐지만 오른 놈만 딱 올랐고 안 오른 놈들은 솔직히 하나도 안 올랐고 오히려 더 떨어진 것도 있고. 그래서 제일 좋은 거 지금 제일 많이 오른 게 뭐죠? 한 2년 동안 봤을 때 뭐 범원 W 정도가 솔직히 제일 많이 올랐죠. 그때 한 23년도 하반기쯤에 선원특별 같은 경우가 그때 좀 싸게 거래됐을 때 한 8억 정도에 거래됐다가 지금 뭐 최소한 15억, 16억, 17억, 18억 정도 거래되니까 2년 만에 걔가 그냥 평균적으로 로얄식 말고 평균적으로 한 최소한 5억에서 5억 이상 올랐다고 보는데 그 와중에 하락 약간 외곽 쪽에 좀 안 좋은 거 구축 아파트는 뭐 올랐습니까? 솔직히 1,000만 원이라도 올랐습니까? 안 올랐습니까? 안 오른 것도 있고 아예 안 오른 것도 있고 떨어진 것도 많고 그죠? 근데 좋은 거는 지금 뭐 예를 들어서 태평로 신축도 좋은 거는 또 그 와중에 좋은 것들은 오르고 있지만 별로 안 오른 것도 안 올랐고 그러니까 청라운동역 신축하고 이런 것들 뭐 했는데 대구 얘기는 어쨌든 저기 그랜 부장님이 해주실 건데 전반적으로 대구가 그러니까 법원 W가 지금 선언대평이 한 17억, 18억 정도의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거를 인정하십니까? 그 가격을 선언대평을 그냥 미친놈이라고 욕만 하지. 걔가 대구가 무슨 대구 연봉이 얼마인데 일자리가 뭐가 있다고 18억이야, 20억이야. 저는 근데 솔직히 말해서 올해는 20억 갈 거라고 보거든요. 올해 말 하반기쯤에는 충분히 실거래가 20억 정도 찍을 거라 보는데 그 뒤로 이후에는 뭐 25억 될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갈 거라고 보는데 근데 병원 W가 그만큼 오르는 것에 비해서 또 다른 것들 외곽 쪽에 들어간 거라든지 아니면 다른 좀 입지가 안 좋은 분양권들은 또 가격이 많이 오를 것인가를 봤을 때는 또 별로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대구가 어쨌든 18억, 20억은 여러분들이 아무리 욕을 하고 인정 안 해도 가격은 지금 올랐지 않습니까? 더 오를 거라 보고 그러면 이제 대구가 왜 이렇게 선언대평 매장이 18억까지 갔을까? 근데 어떻게 보십니까? 혹시 뭐 아무나 의견을 주실 분 계십니까? 혹시 18억을 인정을 못하겠지만 어쨌든 20억은 갈 거예요 분명히. 근데 따지고 보면 부산 대장이 지금 84가 물론 대형 평수로 비싼 건 비싸지만 84가 지금 솔직히 대구가 비쌀 것 같습니까? 부산이 비쌀 것 같습니까? 지금 부산은 지금 14억, 15억, 16억 정도예요. 근데 범원 W보다 한 1, 2억, 2, 3억 정도 지금 실거래를 봤을 때는 좀 저렴하더라고. 근데 솔직히 대구보다는 부산이 좀 더 비싸야 되는 건 맞는데 다른 도시들은 일단 제외하더라도 광주나 대구나 뭐 대전이나 뭐 이런 광역시급은 제외하더라도 그럼 대구가 어쨌든 20억이 제가 죄송합니다 이거 너무 약간 약장사 같은 그런 느낌인데 그건 아니고 그래서 20억이 대구로 인해서 지금 저는 솔직히 원하는 범어를 좀 좋게 생각하긴 하거든요. 지금 뒤에 뭐 분양하시는 분이 오시긴 했는데 제가 광고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84가 20억인데 다른 대장 그 대형 편수가 그 가격이랑 가격 차이 별로 없으면 분명히 있는 분들은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이 당연히 저보다 훨씬 돈도 많고 있는 분도 계시겠지만 대구가 그 정도 지금 가격이 되긴 되는데 20억이라는 자체를 인정을 못한다 하더라도 어쨌든 가격은 같고 그럼 20억이 된 이유를 제가 봤을 때 왜 20억이 됐다라고 봤을 때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서울이 지금 반포가 원벨이나 이런 것들이 84가 지금 얼마냐면 여러분들은 최소한 지금 한 60억 정도 하거든요. 84가 최고가 전에 72억까지 찍은 거 있던데 그거는 제가 보다 너무 좀 약간 그랬지만 어쨌든 지금 50억, 60억, 70억대요. 근데 그게 분양가 옛날에 저기 아리팍이 13년대 분양했던 게 그냥 13억 정도 분양했거든요. 13억 정도 분양한 게 지금 그것도 한 50억, 60억 정도 하죠. 그리고 지금 대구 만촌동에 만촌 자연에 그때 2년 전에 그때 입주할 때 그때 얼마였죠? 11억, 12억짜리가 이제 할인 분양에서 9억 후반, 10억 초반 그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 걔가 만촌 자연에 막 할인 분양 할 때 그때 서울에 뭐 있었습니까? 이슈가 있었던 아파트 22년도 그때 올림픽 파크 포레온 강동구에 그죠? 걔가 분양가 얼마인지 기억나십니까? 13억대예요. 13억대. 13억 4억, 14억 정도인데
그게 불과 해봤자 2, 3년밖에 안 됐어요. 그죠? 그 불과 지금 한 3년, 물론 지금 26년도 됐으니까 이제 다년 차 됐네. 그죠? 그래서 걔가 그때 13억대에 지금 얼마냐면 30억 넘었거든요. 뭐 20억 후반대에 30억 정도. 그러니까 이제는 그 대구가 20억 자체가 말이 안 된다 하더라도 서울은 아까 얘기했듯이 그 서울 핵심지가 아니잖아요. 그치? 우리 박홍 의원이 아까 외곽 쪽에 신축인데 걔가 그 순수하게 3년 만에 오른 가격 자체가 얼마입니까? 계산이 안 되는데 한 17억, 18억 정도 올랐고 그러니까 대구의 대장 가격만 오른 거예요. 시세 가격만 봤을 때. 그러니까 서울이 완전 대장들이 천장을 확 뚫어주다 보니까 그러니까 대구도 솔직히 18이라 치면 서울에 비하면 많이 저렴하긴 하지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서울 대장이 뭐 20억이다, 25억이다 라고 했었을 때 84가 대구가 20억이라 그러면 미친놈이지. 그죠? 미친놈인데 이제 서울의 대장이 한 50억, 60억 정도 해버리니까 물론 하위권에 싼 건 많지만 저 대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 결론만 얘기해서 서울의 대장이 아까 뭐 10몇 억짜리, 20억짜리가 뭐 3, 40억짜리가 갑자기 20억 이상 오른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불과 2, 3년 만에. 그 이유를 알아야 저는 제가 볼 때 지금 20년도 전국 아파트 시장이 흐름이 좀 약간 예측될 거라 보거든요. 그냥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돈이 솔직히 2, 3년, 아니 최소한 10년 동안 서울의 반포랑 강남 쪽에 사시는 분들이 연봉이 그렇게 많이 올랐습니까? 자영업자분들이 돈을 그렇게 많이 벌었습니까? 물론 보신 분도 계시겠지. 근데 그렇게 일반 서민들이 사기에는 가격이 좀 그렇지만 아이고 죄송합니다. 너무 무거운 얘기를 처음 해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대구도 좋긴 한데 서울이 훨씬 좋긴 하지만 서울은 문제는 이제는 또 이번엔 정부가 들어오면서 규제를 묶으면서 이제는 실거주밖에 살 수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는 먼 나라 얘기가 돼버린 거죠. 그죠? 그래서 향후에 올해 같은 경우는 서울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서울에 또 이제 뭐죠? 이제 뭐 안 올 수가 없죠. 이제는 뭐 옛날에 문재인 뭐 2, 3 정도만큼 이제 되게 될 것 같은데 죄송해 넘어가고 그래서 막 전반적으로 이제 그 문재인 형 말기부터 해서 윤석열 정부 들어오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 저는 솔직히 24년도 어cep니까 그 4월달에 24년 4월달에 종선했지 않습니까? 종선했을 때 일단 파란당이 압승하면서부터 지방은 이제 끝났구나 솔직히 이 생각했거든요. 예. 또 왜냐하면 지방이 살려면 솔직히 지르트 중과가 풀어줘야 되거든요. 세금적인 부분이. 근데 어쨌든 윤석열 정부 들어오고 나서 그때 막 발표를 열심히 했어. 뭔가 정치적으로 이게 풀어주겠다 단기 양수세율도 깎아주겠다 그리고 지수세율도 그때 물론 100%는 아니겠지만 50% 정도로 깎아주겠다라고 발표했지만 통과 전혀 안 됐거든요. 통과 전혀 안 된 상태에서 어쨌든 그러니까 그때 전쟁 나고 또 금리도 오르고 하면서 약간 많이 올랐던 게 하락을 하면서 그때 전국적으로 미분양이 발생했고 근데 딱 23년도 들어가지고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특례 보금자리론이 들어오면서 그때 22년도 말쯤에 전쟁 나면서 금리가 오르면서 가격이 많이 떨어졌던 게 금매들이 솔직히 소진이 됐는데 저는 솔직히 서울에 좀 대장들이 많이 떨어지길 좀 바랬거든요. 서울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 때 많이 떨어지길 바랬는데 특례 보금자리론이 딱 들어오면서 솔직히 대장들 금매들 위로 조소가 많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서울이 좀 많이 떨어졌어야 되는데 오히려 서울이 급반등을 좀 많이 해버렸어요. 저는 솔직히 약간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특례론이 약간 저는 조금 아쉬운 그런 정책이라고 좀 보거든요. 얘가 아니었으면 아예 서울이 좀 많이 떨어졌을 텐데 근데 문제는 특례론이 또 중요한 게 아니고 결국은 지르트 중과처럼 세금 규제가 있는 상태에서 뭔가 살 수 있도록 풀어주다 보니까 사람들이 허접한 거 많이 산다기보다는 그냥 좋은 거 많이 떨어진 거 대장들 신축 이런 거 많이 떨어진 거 위주로만 가버렸거든요. 걔가 반등해버리면서 오히려 규제를 더 풀어줄 만한 명분이 안 생기는 약간 그런 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좀 약간 문제였다고 보긴 보는데 어쨌든 결과론적인 얘기니까 그러면서 뭔가 파란당이 압승되면서 이제는 더 이상 규제 자체가 풀기가 불가능하겠구나. 그러니까 규제가 안 풀리면 어떻게 되냐면 결국 사람들이 많이 산다기보다는 제일 좋은 하나밖에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돈들이 그러면 지방으로 내려올 것 같습니까? 지방을 다 팔고 무조건 서울로 갈 것 같습니까?
결론은 그거거든. 그래서 결국은 지방들 다 정리하고 지방 사람들도 여기 그때 이미 그때 22년, 23년, 24년도 한 2, 3년 동안은 여러분들 다주택지 지금 앉아 계신 분들이 그때 엄청 힘들었죠. 역전 때 대구만 하더라도 역전 때 최강 24평이 최단 거의 1억 5천, 1억 7천 나왔거든요. 이제 아시는 분은 다섯 채 들고 있어가지고 역전 때만 7억 5천, 8억 10억까지 받아야 분들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다주택자들 정말 힘들었던 시기였고 약간 일부 좀 뭔가 회복하려 해도 사고 싶어도 살 수가 없고 예, 산다 하더라도 약간 그때는 전국적으로 미분양하고 신축 아파트 그런 게 많다 보니까 약간 5%가 10% 계약금이 아니고 5% 계약금에서 약간 할인 보장했던 이런 것들 위주로 좀 많이 다주택자들은 어쨌든 살긴 사니까 그런 것들 위주로 거래를 좀 많이 했었고 근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지방을 거의 다 정리하고 서울로 가다 보니까 이때는 23년, 24년도에는 결국 서울의 대장들하고 서울의 핵심지 아까 올림픽포레온이라든지 다른 것들 대장 신축 위주로 샀던 게 그런 분들이 지금 위너이긴 해요. 결과적으로 봤을 때. 하여튼 그렇게 됐었고 그 다음 25년도는 제가 뭐 얘기하기 싫은데 어쨌든 그 전반적으로 연초랑 그때 오세훈 시장이 토호제 때문에 풀었다가 다시 묶였다 하면서 전반적으로 서울이 오히려 더 서울 핵심지가 더 오르는 그런 단초를 제공했었고 이것도 좀 문제라 봅니다. 어쨌든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하여튼 그러면서 이제 탄핵이라는 이슈가 생기면서 작년 초죠. 작년 6월달이죠. 그러면서 이제 민주당이 확실하게 이재명 대통령이 되면서 죄송합니다. 정치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정책적인 얘기를 하는 건데 그래서 민주당이 딱 돼버리면서 이제는 저는 24년도 이미 지방은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여기는 완전히 확실하게 지방의 목줄을 잡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지방이라고 해서 모든 지방이 다 안 좋은 게 아니고 지방 소도시, 중도시 이런 것들은 아예 이제 근데 대도시는 그나마 부산하고 대구의 이제 대장들 그러니까 이제는 뭐라고 해야 되나 입주 물량으로 반응은 하긴 하지만 입주 물량 옛날 우리가 이명박 박근혜 뭐 문재인 정부 초기 때만 하더라도 솔직히 아파트 가격이나 이런 것들이 도시별로 흐름을 봤을 때는 입주 물량이 솔직히 거의 90% 이상 자지우지 있지 않습니까? 물량이 아예 없으면 물량이 없을 딱 도시 전 시점에 딱 금매들 막 나올 때 누가 처음에 들어왔습니까? 여러분 같은 앉아있는 투기꾼 시기들이 와가지고 그냥 금매들 위주로 싹 사가지고 그것들 다 전세로 내고 이제 그러면서 집주인들도 물건 잠그고 가격이 좀 오르면 그 다음 실거주가 뛰어들면서 막 오르면서 약간 이런 분위기였고 그러니까 그때는 너도 나도 한 개만 사는 게 아니고 이거 사고 저거 사고 분양권 사고 이거 사고 저거 사고 막 여러 개 사버리다 보니까 전체 그 도시에 있는 거의 대장들부터 해서 약간 외곽부터 해서 약간 공기가 퍼지면서 다 올랐던 시장인데 지금은 아까 대구만 딱 보더라도 작년, 재작년에 대구에 물량이 엄청나게 많았잖아요. 근데 그러면 엄청나게 많이 폭락을 했었어야죠. 그죠? 했었는데 폭락했던 단지들은 뭐죠? 외곽의 구축이나 안 좋은 단지들 위주로 많이 폭락했고 신축들은 물론 뭐 마피 한 5천, 7천 뭐 1억까지 떨어진 것도 있지만 그런 것들은 좀 많이 빨리 회복했죠. 근데 신축하고 대장들은 빨리 회복했고 또 오른 반면에 그 주변의 구축이라든지 약간 좀 안 좋은 아파트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회복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거든. 이게 딱 입주 물량만 봤을 때는 그 도시의 흐름하고 이게 맞냐 안 맞냐를 봤을 때 약 반은 맞고 반은 틀리고 약간 그런 개념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입주 물량이 정말 중요하긴 한데 예전 이명박 박근혜 때처럼 입주 물량에 완전 그 도시의 흐름이 완전히 완벽하게 반응하는 시장은 진짜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게 약간은 규제 때문에 가격 자체가 약간 왜곡되는 그런 전상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대구나 다른 도시에 비해서 물량이 많아도 대장들 신축이나 누구나 원하는 아파트들은 가격이 오르고 결국 어쨌든 그 얘기를 똘똘한 한 채인데 문재인 때는 그냥 똘똘한 한 채였다면 지금 완전 미친 정말 좋은 똘똘한 한 채 그렇게 됐다고 좀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고 어쨌든 뭐 작년에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된 때고 뭐 유채 그 6.17에 대출 규제하고 그다음 9월달에 잠깐 뭐 공급 대책을 내놨지만 공급은 내가 볼 때는 말로 그냥 떠드는 거고 실제 이재명 대통령 안에 저는 대규모 공급이 들어올 거라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단기 신도시가 빨라야 뭐 제가 볼 때는 이재명 대통령 임기 거의 막바지 아니면 이제 30년도 요때 잘하면 들어올까 말까 제가 이렇게 보는데 그래서 공급 자체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재개발 재건축 빨리 한 것도 아니고 그 전에 뭐 한 것도 아니고 대구는 이제 근데 확실하게 물량이 많이 줄어들 거고 그러니까 대구는 어쨌든 형님이 따로 얘기하시니까 그래서 근데 딱
그 10월 15일 날 수도권 규제를 하면서 이거는 한 방에 선제적으로 다 묶어버렸죠. 그래서 원래는 세금 규제를 하지 않겠다라고 이재명 대통령이 그때 공약집에서 계속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이걸 하면서 그 얘기는 자기는 이제 그 세금 규제는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더라고. 근데 결과론적으로 세금 규제가 된 거거든. 조정 대상 지역 묶으면서 결국 양도세 중과라든지 그런 것들이 다 세금 규제가 된 건데, 아직 보유세를 안 묶었기 때문에 그 세금 규제 안 했다라고 얘기하는데, 하여튼 뭐 그러면서 이제 거래가 주춤하긴 했지만 이제 10월 10일이다 보니까 10월 15일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 솔직히 비수기에 들어가는 시기입니다. 시기 자체가. 솔직히 약간 추석 지나고 약간 찬바람 불기 시작하면 전국적으로 거의 이제 비수기에 들어갈 시점이랑 같이 맞물려서 이 규제가 나오면서 오히려 규제 효과가 더 컸지만, 문제는 이제 올 초 지금 1월 달부터 2월 달, 3월 달 결혼하면 이제 상반기부터는 분명히 결혼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집을 구해야 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죠? 그러면 서울하고 지금 어떤 것 같습니까? 서울 지금 그런 자체가 분위기가, 서울이 그래서 규제 묶임으로 인해 가지고 급락을 해가지고 지금 거래도 안 되고 많이 떨어졌습니까? 아니면 그 대장들 거래는 자체는 솔직히 규제 때문에 거래는 거의 잘 안 되죠. 안 되는데 거래가 간간히 되는 것들 보면 가격이 떨어져서 거래됩니까? 실거래 할 때는 가격이 확 올라가지고 거래됩니까? 가격은 올 수밖에 없고, 또 핵심지에 거래가 되면 또 가격이 좀 오를 거라 보거든요. 올 수밖에 없어요. 옛날 뭐 문재인 때 경험했다시피 물건은 어쨌든 잠그고 있고, 물건은 지금 못 팔면 지금 올해 5월 달까지 거래를 매도를 못하면 다주택자 물건들은 중과를 맞죠. 근데 그게 원래는 26년도 5월 달까지 양도세 중과가 유예됐는데 1년 유예를 더 해줄까 말까를 뭐 하는데 될 것 같습니까? 안 될 것 같습니까? 제가 볼때는 안 될 것 같은데 해줄 이유가 없죠. 명분이 없는데, 그죠? 그래서 양도세 중과를 거의 이제 뭐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 올해 5월달까지 서울 아파트를 못 팔면 이제는 무조건 저번처럼 뭐 60%, 70% 대금 문제 때문에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팔 것 같습니까? 안 팔 것 같습니까? 옛날 문재인 때 계속 했잖아. 안 파니까 가격이 훨씬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가격이 분명히 물건 수가 지금도 서울 같은 경우는 매물 자체가 수가 쫙 줄어들고 있거든요. 줄어들고 공급도 지금 당장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대장들 가격은 분명히 더 오를 거고,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 20년도 초에 서울의 핵심지 아니면 뭐 대구나 부산이나 뭐 광역시의 핵심지만 제가 볼 때는 많이 오를 것 같고, 근데 그 서울을 수도권을 사는데 못 사니까 그 돈들이 자금들이 지방으로 내려와가지고 지방으로 이런 얘기도 있었지 않습니까? 작년에 막 그런 얘기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서울 규제를 해버리고 서울의 실거주 이제 규제를 무조건 해야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투기 자금들이 분명히 지방으로 많이 내려올 것이다라고 했는데 실제 내려왔습니까? 안 내려왔습니까? 지방에 와서 뭐 살 건데요 지금? 뭐부터 주식이나 진짜 솔직히 말해서 이재명 대통령 말처럼 부동산 자금들을 이제 주식 자금으로 옮기게 됐는데 가긴 갔죠, 그죠? 많이 갔어요. 그래서 규제를 워낙 하니까 그 자금들이 어쨌든 돈들은 뭔가 어딘가를 흘려야 되거든. 그래서 많이 흐르긴 했어요. 흐르겠는데 그 돈들이 이제 부동산을 안 오는 게 문제죠. 그렇죠. 그런 문제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답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번 정부에서는 뭐 지방은 오르긴 할 거예요. 집중 물량이 없는 도시들은 오를 건데, 이제 옛날 이명박 박근혜 때처럼 그 도시가 대구가 그때는 물량이 없을 때는 다 올랐거든. 농공도 오르고 저기 칠곡 저기도 오르고 취지 저쪽도 오르고 경산 저쪽도 오르고 다 올랐는데, 지금은 이번 정부에서는 그렇게 다 오를 것인가? 아니면 딱 대장들 위주로만 일부 신축들 대장들 위주로 뭐 입주 온 것들만 오르고 나머지 것들은 별로 안 오를 것인가? 근데 이것도 솔직히 답은 아무도 몰라요. 정답은 몰라요. 근데 확률적으로 봤을 때는 대장들, 신축들은 어쨌든 사람들 다 관심 가지다 보니까 그런 것들은 오를 건데, 이제 투자자들이 이제 문제죠. 투자자들은 뭐 대장들 좋은 거 알고 어나더 버무 좋은 거 알고 버머더블 좋은 거 알고 버머힐스테이트 좋은 거 아는데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12% 내고 못 사지. 못 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럼 분양권을 사면 되잖아요. 근데 분양권은 지금 이제 당장 입주해야 돼. 이제 대구는 이제 더 이상 투자로 사기에는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부산은 아직까지 지금 분양권 샀을 때 29년도, 30년, 31년도 입주하는 분양권이 있어. 좋은 거 있어. 근데 그 33명 다 나갔어요. 거의 이제 40배, 50배, 60배예요. 건담회사 20억대 이런 거 있어요. 돈 있으면 그런 거 사도 좀 좋다고 봐요. 4년 뒤에, 5년 뒤에 많이 뻥튀기 하려면. 근데 약간 쫄리죠 이제. 뭐 최소한 4억짜리, 5억짜리 이런 것들은 내가 그냥 크게 문제없이 막 사겠는데, 이제 10억대, 20억대 이런 것들은 이게 막 사기가 좀 쉽지 않죠. 이게 혹시나 뭔가 샀다가 등기 쳐야 되면 12% 내고 등기 쳐야 되거든.
그래서 근데 어쨌든 대구가 좀 빨리 상승한 것 같긴 해요. 제가 볼 때는 대구가 저는 지금 범호자리랑 지금 원하도 공호랑 저기 농대구의 셀프이트하고 이런 것들 지금 입주를 하고 대명자리하고 저쪽도 입주할 거지 않습니까? 입주할 때 저는 이제 범호자리도 솔직히 마피라든지 듣기 못 치시는 분들이 좀 나올 거니까 그래서 약간 마피든 일부 던지는 분이 나올 거라 했는데 안 나오더라고. 피가 더 오르고 피가 더 오르고 왜냐면 신축 대장들 위주로만 가격이 오르는 걸 알다 보니까 어떻게든 돈 들어와서 듣기 싫은가 하면 좀 급하신 분들은 이미 미리 팔았고 그런 시점이고 근데 저는 이제 뭐 대구 얘기를 할 게 아니고 그래서 결국 어쨌든 서울 얘기만 하자면 서울에 올 초에 보면 대장들이 가격이 여기서 더 떨어질 것 같습니까? 오르면 더 오를 것 같습니까? 저는 분명히 더 오를 거라고 보거든요. 오를 수밖에 없는 정책이고 그럼 오르면 이제는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그러니까 파는 건 파는 건데 정부 입장에서 쉽들 내가 이렇게 내가 틀어박았는데도 오르네 라고 하면 이제 어떤 카드를 쓸 것 같습니까? 이제 보유세 올릴 것 같습니까? 안 올린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실제 남아있는 카드는 보유세밖에 없거든요. 진짜 아무리 봐도 그죠? 그래서 보유세를 옛날에 또 지금 이재명 정부 하는 것처럼 뭐 솔직히 저는 이재명 정부가 방향성은 모르겠어요. 말은 그렇게 했는데 또 행동은 다르게 하고 근데 또 이게 보유세 뭐 대금을 정책을 규제 안 한다고 했는데 또 규제를 해버릴 수 있지만 했었을 때 강도를 처음에 약간 문재인 때는 약하게 몇 번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재명은 그 세금적인 규제를 얼마큼 많이 한 방에 할 것인지 아니면 그냥 좀 간을 좀 더 보고 이렇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그걸 잘 모르겠어요. 이거 그 자체가 뭔가 보이지 않다 보니까 이게 솔직히 예측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어렵고 저는 이제 대구랑 부산도 마찬가지로 그냥 예를 들어 대구 수성구가 좀 많이 올해 하반기부터 뭐 부산도 해운대도 마찬가지고 올해 하반기랑 뭐 내년쯤에 이렇게 올라버리면 또 지방도 규제를 한 방에 붙을 것인가 그리고 대구 수성구가 많이 온다고 해서 옛날에 문재인 때는 수성구만 묶었잖아요. 예전에는. 근데 지금은 서울만 딱 봤을 때 강남하고 서초하고 용산하고 대장들만 보니까 그냥 다 묶고 있잖아요. 경기도권 몇 개 지역하고. 그런 것처럼 지방도 오르면 그 도시가 대장이 오르면 그냥 한 번에 다 묶을 것인가. 이거는 잘 모르겠어요. 저희 입장에서는 아무 끼를 말하는데 근데 뭐라 예측할 수 없는 정부다 보니까 뭐라 얘기하기는 상당히 애매합니다. 근데 어쨌든 결론은 대장들, 신축 이런 것들은 지금 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올 수밖에 없어요. 이번 정부 계속 저는 남은 기간 4년 동안은 계속 그런 흐름으로 가긴 갈 것 같다. 근데 투자자들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내가 대장 좋은 거 알고 분양권 좋은 거 알는데 분양권도 내가 살 만하기 어렵고 대장들 특히 사면 10% 내고 사야 되는데 그거 못 사기 때문에 남은 건 이제 솔직히 공시가격 2억이야. 근데 옛날에 오피스텔, 뭐 지산 뭐 이런 것들은 솔직히 관심 없지 않습니까? 그죠? 남은 거는 이제 공시가격 2억 이하밖에 없는데 그런 것들을 솔직히 좀 투자하시는 분들이 간혹가다 있긴 있어요. 제가 좀 보긴 봤어요. 보긴 봤는데 대세적인 장은 아니죠. 옛날에 문재인 때 2020년도 그 710 그 대책 때 지득세 11% 묶었을 때는 그때는 돈이 뭐 지득세 11% 됐든 말든 그냥 명의 어떻게든 구하고 해가지고 뭐 딴 거 사고 이거 사고 저거 사고 이거 사고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솔직히 여러분들이 오늘 막 가격 오른다 치면 또 사촌 언니야 명의부터 해서 동생들 명의부터 해서 지금 우리 엄마 명의 다 해서 살 겁니까 안 살 겁니까? 자 사고 싶다 폰. 난 한번 그래도 이번 정부에 한번 내가 한번 해보겠다 폰. 지금은 솔직히 워낙 그때 처음 올린 경험이 있다 보니까 처음 올려가지고 가져와서 뒤진 경험이 있다 보니까 이제 막 살 수가 없는 시장이거든. 그래서 남은 카드는 내가 볼때 공시가격 2억 이하 정도밖에 없는데 문제는 공시가격 2억 이하가 대장급에 좋은 게 별로 없죠. 별로. 대구는 좀 있어. 대구는 어디 있냐면 저기 수성 일가 저쪽이나 저기 뭐 침사동이나 물론 저 외곽은 천지 비까지죠. 그냥 걸리는 게 다 공시가격 2억 이하예요. 서울 대표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들 투자금 거의 없이 탈 수가 있는 것도 단지가 있어요. 또 대구뿐만 아니라 다른 지방 도시도 마찬가지고. 근데 옛날에 그렇게 난리쳤던 것들 그런 동네를 아예 관심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보라고 한번 할 수 있는데 그게 많이 올 거라 기다리지는 마세요. 근데 경험상 그런 얘기를 안 할게요. 경험하고 규제는 됐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딱 그런만 보고 이것만 얘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제 얘기는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그래프 깔끔하죠. 그래프가 왔을 때 그냥 빨간 건 서울인데 서울만 지금 계속 쭉 더 오를 것 같은데 더 올라버리면 이제 어떤 카드를 쓸 것인가 저는 약간 좀 애매합니다. 보이스 카드를 썼을 때 과연 서울 아파트가 가격이 뛸 것인가는 잘 모르겠는데 쓸 수 있는 카드가 거의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이렇고 그나마 지금 세종시는 조금 올랐다가 울산은 물량이 없다 보니까 울산은 조금 고개를 들었고 그죠. 부산도 지금 아주 이 사이 보면 아주 고개 좀 들었거든요. 근데 이게 이 그래프를 볼 때 여러분들은 이 그래프가 그 도시의 모든 아파트가 다 이런 식으로 될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그래프는 그 도시 가격의 약간 평균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평균. 그래서 네, 이 정도 그래프 기울기를 가지고 다 올랐다는 얘기는 구축부터 해서 아니면 신축 대장들이 미친 듯이 봐요. 그러면서 평균치가 끌어올리던가 아니면 약간 중저가 아파트들도 같이 올랐다든가 이게 옛날에 몇 대죠? 지방 몇 대 오른 거하고 몇 대 지방들 다 올랐을 때 보면 지방들 같은 경우는 그때는 대장들부터 해서 썩은 것들까지 가격이 다 2배, 3배 오르면서 그래프가 이렇게 기울기가 급하게 다 올랐거든요. 이게 평균적으로 다 올랐는데 대구 문제 많으니까 대구를 예를 들면 문재인 정부 초기 때 이게 뭐지? 대구 그래프가 갈색인데 보면 문재인 정부 초기 이때부터 17, 18, 19년도에 봤을 때 그래프만 봤을 때는 대구 그래프 봤을 때 별로 안 오른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한번 여러분들이 기억을 한번 되짚어 보세요. 17년도에 범호동 아파트가 올랐어요, 안 올랐어요? 범호동만 올랐어요. 범호동만 대장들만 올랐어요. 근데 구축 옆에 다른 구축 아파트는 거의 안 올랐어요. 근데 그러면서 대장들이 일부 올린 게 평균치가 조금 오른 거예요, 조금. 근데 그러다가 딱 뭐죠? 2020년도 8월달에 임대차 3법 딱 나오면서 그때 안 올랐던 구축들이 미친듯이 올라버렸죠. 왜? 이제 전세를 4년 돌려야 되기 때문에 그때 어디야 저기 황동 롯데캐슬부터 해서 상인동 구축들부터 해서 다른 진가도 구축들부터 해서 그러니까 구축들은 아예 안 올랐고 전세만 다 거의 붙어 있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이게 임대차 3법 때려버리다 보니까 전세하고 매매 가격 차이가 별로 없는 상태에서 전세가가 팍 올라버리니까 완전 전세가 매매가를 치고 올리면서 구축도 싹 다 올랐거든요. 그때. 네, 그러면서 그래프가 이런 그래프를 나오는 거는 결국 그 도시의 모든 아파트 거의 다 올랐을 때 이런 그래프, 이런 급격한 기울기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이때는 대장들만 일부 올랐던 거고 얘는 대장부터 해서 구축 모든 아파트 다 올랐던 거예요. 그러면 자 서울 그래프를 봤을 때 이런 그래프면 서울의 웬만한 거의 물론 대장들이 미치듯이 많이 올라서 이런 그래프가 나올 수 있겠지만 다른 아파트 같이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쨌든 대구는 하락을 하는 그래프였지만 같은 기간 동안 범어W는 최소한 5 이상 올랐다. 근데 걔만 올랐기 때문에 평균치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전체가 다 떨어진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그래프를 해석할 때는 약간 그런 식으로 약간 평균적으로 보는 것도 보시지만 세부적인 것도 같이 보시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근데 울산은 지금 좀 올랐다 보니까 울산도 아까 봤듯이 지금 울산의 모든 아파트가 다 동시에 막 오르는 건 아니고 울산의 대장들하고 이런 것들은 좀 올랐지만 옆에 다른 구축들하고 이런 것들은 그렇게 지금 많이 오르고 있는 상태는 아니다. 그렇게 판단하셔야 돼요. 그래서 근데 전반적으로 대구가 지금 제일 많이 떨어졌고 광주도 좀 떨어졌고 나머지 대전, 광주 이쪽은 제가 볼 때 지금 올 타이밍이 아닌 것 같아요. 네.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냥 광역시구만 봤을 때 지방은 솔직히 여러분들이 지금 지방에 40만, 50만 미만 도시들은 관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40만, 50만 도시의 대표 도시가 어디죠? 포항, 구미, 저기 김해, 뭐 저런 그런 도시들 아니면 뭐 군산, 익산, 뭐 목포 옛날엔 여러분 2020년도 21년도에 겁나 산장가 돌아다니면서 근데 지금은 아예 관심이 없죠. 네, 그런 도시는 지금도 이제 여러분들 이번 정부에서는 관심 버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아예 관심 버리고 서울 수도권은 관심이 많은데 이제 서울은 살 수 없고 경기도권에는 뭐 좀 살 수 있지만 경기도 좋은 것들은 묻겠고 안 좋은 동네는 살 수가 있지만 서울 경기도권의 그 네 명이를 그 동네 내가 이걸 사기에 또 애매한 이런 포지션이거든. 그런 상태다 보니까 경기도권에 약간 애매한 걸 살 바에야 차라리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대구를 그냥 사는 게 전국에 그냥 딱 봤을 때 그나마 제일 적폐가 된 도시는 솔직히 전 대구라고 보거든요. 대구와 부산 정도. 나머지 광주하고 대전하고 뭐 인천도 있지만 인천은 여러분들이 워낙 지금 눈물 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재미 보는 분도 많겠지만 인천에는 아직까지 물려있는 분들도 좀 있죠. 그죠. 하여튼 뭐 그런 상태다 보니까 인천은 지금 솔직히 약간 꼴로 보기 싫은 그런 도시일 수도 있고, 근데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예, 그나마 대구, 부산 중에 뭐 잘 알고 있는 대구가 저는 좀 많이 저평가다 솔직히 보긴 봅니다. 딱 객관적인 지표로 봤을 때. 근데 아까 초반에 제가 얘기했다시피 대구가 저평가하고 하더라도 대구의 이제 모든 아파트가 이번 정도 다 올 것인가? 근데 오르기는 올 거예요. 물량이 있다고 오르기는 올 건데, 범원 W하고 막 신축하고 대장들 지금 이런 것들이 오르는 만큼 옆에 구축들이 그 정도 기울기 가지고 비슷한 속도로 상승할 것인가, 아니면 조금 찔끔 상승할 것인가를 봤을 때는 찔끔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고 전세는 지금 봤을 때 서울은 뭐 지금 전세가 좀 날아가고 있죠. 그죠? 날아가고 있고, 인천은 약간 좀 그렇고, 세종시는 좀 많이 올랐고, 부산도 약간 고개를 좀 들었고, 대전하고 이쪽도 고개를 들었지만, 대구가 어쨌든 전국적으로 봤을 때 옛날에 요 정도 그냥 뭐 이거 절대적인 수치는 아니지만 그냥 딱 기울여 봤을 때 옛날 요 정도 높이였다가 지금 대구만 오히려 전세 가격이 한 이 정도 떨어졌거든요. 전세 지표 자체가. 그러니까 전국에 다 봤을 때 옛날 다른 도시들은 다 그나마 옛날 그전 문재인 정부 때 초기 때 전세 그래프를 거의 다 회복하고 약간 오르고 있는 도시인데, 대구만 솔직히 전세가가 많이 떨어졌어요. 대구만 좀 많이. 그래서 봤을 때, 그래서 대구 사람들이 딱 봤을 때 좋은 건 알겠어. 신축 분양권 오를 것 같아. 근데 전세가가 좀 최대한 많이 약하다 보니까, 매매가하고 전세가가 좀 차이가 있다 보니까 최소한 뭐 지금 한 6억대 아파트 지금 분양권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해봤자 벤츠벨 푸르지오 이런 것들 뭐 6억 7천 뭐 할인해서 뭐 6억대 중반 정도라고 하면 전세가는 얼마 받을 수 있겠습니까? 걔가 5억 이상 받을 수 있겠습니까? 뭐 받을 수 있습니까? 5억은 뭐 말도 안 되는 얘기고, 그럼 4억도 좀 애매하다 솔직히 말해서. 그럼 3억 5천? 뭐 3억 뭐 대충 3억 초반에 3억 6천? 그죠? 이것도 잘 받아야 내가 볼 때는 잘 받아야. 그래서 물론 옛날에 태평로 막 2억 초반 막 그보다는 지금 좀 낮긴 했지만, 그래도 지금 제가 볼 때는 잘 받아도 3억 초중반 정도 받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럼 이제 그것만 해도 계획이 투자금이 3억 이상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여러분들은 취득세까지 내야 되면 작산하는 거지. 취득세 보통 안 내는 명의는 어떻게 사가지고 할 건데, 대구에 3억을 내가 태워 말아. 현실적으로. 그 정도 돈 다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약간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물론 신축 가지고 완전 초신축을 투자금 1억 내외를 할 수 있는 게 전국에 많을 것 같습니까? 좀 적을 것 같습니까? 거의 쉽지 않잖아. 거의 쉽지 않거든. 그래서 그나마 지금 대명자이 같은 경우는 24평은 뭐 한 3억대 정도 좀 했기 때문에 전세 받으면 뭐 잘하면 1억대 정도로 투자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겁나게 막 몰린 거죠. 결국은 어쨌든 지금 여러분들도 막 강의 듣고 막 돌아다니고 하지만 입시 공부하고 뭐 좋은 거 공부하고 막 하지만 결국은 선택하는 거는 내 돈 찾게 되는 거 선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입시가 아무리 좋아도 돈 많이 들어가면 솔직히 안 타잖아. 할 수가 없고, 입시가 그냥 뭐 대충 열심히 하게 해서 결국 선택하는 거는 그냥 저 입시 안 좋은데 돈 찾게 되는 거 이런 거 다 사거든요. 그런 것처럼 대명자이가 많이 몰랐던 건 사실인 거고, 하여튼 대구가 이제는 올해 상반기 입주가 거의 다 정리되고 나면 이제 전세가가 좀 오르긴 올 거예요. 오르긴 올 거고, 이제 오르면 이제 구축들부터 오른다기보다는 이제 신축 대장들부터 이제 전세가가 좀 오르면서 가격 좀 오를 건데, 밝히지 약간 애매합니다. 하여튼 근데도 불구하고 매매가로 봤을 때는 대구가 지금 제일 좀 다른 도시에 비해서, 다른 광역시에 비해서 좀 저렴해 보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그냥 뭐 제가 대구라서 대구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제가 몇 번 강의했었을 때 그냥 서울 수도권 하지 않을 바에는 지방 생각한다면 지방에서 제일 저평가하고 그나마 가격대 봤을 때는 대구가 지금 제일 괜찮은 것 같다. 대구랑 부산. 근데 부산은 물량이 조금 있어요. 조금 강서구 쪽이랑 해서 물량이 조금 있는데 대구는 물량이 아예 없거든요. 그런 것만 봤을 때는 좀 더 저평가 봤을 때 대구가 좀 더 나아 보이고, 근데 다른 지방 도시들은 뭐 도별로 제가 그래프를 그린 거긴 하지만 도별로 보면 안 되고 도시별로 솔직히 보긴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뭐 구미, 포항부터 해서 40만, 50만 미만들은 일단은 지금 기업에서 지우시고 그러면 광역시 제외하고 40만, 50만 미만들은 다 버리면 남은 도시들은 뭐가 남았습니까? 청주 또 천안 또 각 도의 거점 도시들. 응? 네? 창원, 그렇지 또 창원, 또 아직 마지막 하나 남은 거, 마지막 하나. 전라도권에 하나, 전주. 그밖에 없어. 네 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경상도의 광역시 빼고 거점 도시는 창원. 그다음 저기 어디야? 전라도의 거점 도시는 물론 여순강이 있지만 여순강에 솔직히 올해 물량이 하나도 없거든. 진짜 아예 없어요. 진짜 빵이야 빵. 그러니까 쭈그려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여수, 순천, 광양 가지고 하나 사고 싶어 안 사고 싶어? 아예 관심이 없잖아. 그러니까 버리는데 목포하고 나주도 모두 아예 관심 없잖아. 다 처물려가지고 버리면 되고.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광주광역시가 그냥 광주광역시는 물량이 조금 있긴 있어요. 그래서 27, 28년도 이후에 보면 뭐 되게 될 것 같고, 전라도는 그나마 전라북도의 전주 쪽이 물량이 솔직히 좀 많이 없거든요. 전주 덕진구하고 완산구하고 물량이 거의 없어요. 근데 지금 봤을 때 신축 대장들은 서신 아이 받고 이런 거 봤을 때는 한 2억 정도 올랐더라고. 물량이 아예 없어서. 근데 올랐는데 구축들이 그러면 또 신축 대장 오른 만큼 또 올랐느냐? 오르진 않았어요. 오르진 않았고 전세가는 솔직히 좀 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전주가 봤을 때는 지금 솔직히 거의 뭐 공시할 2억이야 무피로 거의 투자가 가능한 33평 2억 8천, 2억 7천대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좀 있어요. 서신동하고. 근데 또 여러분들 관심 없잖아 지금 은하철 하고. 전주를 별로 관심 없고. 천안하고 저기 어디입니까? 청주하고도 봤을 때는 물량이 천안에 아산 쪽에 물량이 좀 많고 청주도 흥덕구하고 저쪽에 물량이 좀 있긴 있지만 그나마 구축들을 봤을 때 전세가가 좀 많이 없어지고 빨리 소진되고 전세가가 없고 전세가 오르고 있는 시점이거든요. 근데도 솔직히 청주 별로 관심 없잖아. 옛날에는 미친듯이 막 하고 했는데 약간 좀 애매하긴 해요. 근데 창원이 오히려 봤을 때 저는 전주 아까 저기 천안 뭐 충주를 봤을 때는 그나마 제일 지금 좋은 거는 창원이긴 한데 창원은 이제 제일 큰 호재로 봤을 때는 약간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부터 해서 지금 그것 때문에 국방 쪽으로 해서 전반적으로 그 동네가 지금 뭐 K9, K2 전차부터 해서 K9 뭐 자주포부터 해서 지금 옆에 진주 쪽에는 지금 모라메 전투기부터 해서 그 동네가 지금 방산 쪽으로 난리 났거든요. 그래서 뭐 그러면서 이제 뭐 일자리하고 연봉도 높은 상태에서 물량이 거의 없고 창원이 제일 좋긴 한데 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딱 창원 뛰어가지고 막 살을 거냐 또 그것도 약간 애매하더라고요. 지금 막 지방도시. 그래서 저는 딱 지방도 왔을 때는 그냥 솔직히 지방 여러분들 별로 관심 가지지 말고 그냥 딱 대구 하나만 관심 가져도 올해 이번 이재명 정부에서는 대구만 제대로 파고 해도 뭐 솔직히 대구로 또 여러분들이 뭐 샀다 하더라도 10개 통계 안 할 거잖아요. 기껏해야 뭐 한 개 살까 말까 지금 그러다 보니까 뭐 솔직히 현실적으로 그렇잖아. 여러분들 지금 오늘 강의 들어와가지고 오늘 강의 듣고 몇 개 살 거예요. 전국에. 솔직히 몇 개 사실 거니까 보시면 솔직히 살 수가 없거든.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뭐 전반적으로 그럼 한번 쓱 들어보고 오늘 지금 근데 제가 올 초에 제가 그때 전장 강의 좀 하고 오신 분들이 있었는데 그나마 작년 한 5년 전에 막 활동하시는 분들이 조금 슬슬 한 명씩 오시더라고요. 이제는 역전사하고 그 떨어진 거 다 해보고 한 거죠 이제. 물렸던 거 다 입주 다 했고 자금 찾고 이제 다 끝난 거죠. 아직까지 내가 좀 물려 있는 거 있는 분 아직도 있습니까? 아직까지 난 좀 힘들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진짜 이거는 눈 감고 들어도 됩니다. 저도 좀 저는 힘든 건 아니지만 이제는 좀 하여튼 뭐 그렇거든요. 그렇습니다. 해보하긴 했는데 옛날만큼 그렇게 막 열정적으로 막 하고 싶다 솔직히 이런 생각 들지는 좀 않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볼 때 지방 도시들은 솔직히 다 저평가를 해요. 다 저평가 도시가 상당히 많고 지금 공시가격 2억 이하로 살 수 있는 건 진짜 엄청나게 많아요. 진짜 막 진짜 내가 아마 뭐 오늘도 10개 승리 이상 살 수 있어. 살 수 있는데 사고 싶지 않은 거잖아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그런 시장입니다. 제주도도 진짜 물량 하나도 없는데 불구하고 많이 떨어졌거든요. 제주도는 진짜 일중량이 없어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제주도를 오르려면 그러니까 이 다른 도시들 광역시부터 해서 내륙 도시들이 가격이 좀 좋아져야 사람들이 이것도 오르니까 제주도에 별장을 하나 사야지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지금 다른 도시들이 지금 난리가 나니까 제주도를 굳이 사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하여튼 이런 시점이고
그래서 그래프는 참 좋은데 옛날처럼 막 사라고 막 얘기할 때가 참 좋았는데 막 사고 막 너도 나 뛰어가지고 이렇게 사고 할 때 정말 좋았는데 그런 시기는 어쨌든 이번 정부에서는 올 것 같지는 않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저는 대구도 여러분들이 관심 가진다 하더라도 대구를 좀 조용히 사서 좀 너무 급격하게 안 오르게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너무 이제 중앙정부의 이게 모니터링이 딱 뜨게끔 가격이 오를 만큼 그렇게 가격이 오르면서 거래가 많이 돼버리면 분명히 뭔가 저는 빨리 선제적으로 뭔가 규제라든지 이렇게 올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건 좀 약간 주의를 하고 해야 된다는 보는 게 이게 과거에 17년도 6월달, 7월달, 8월달 그런 경험이 있었거든요. 17년도 문재인 대통령이 되자마자 그때 동호동이 농담이 1억 2억씩 올랐거든요. 오르면서 바로 딱 그 17년도 6.17인가 6.19 대책 맞고 그다음 8.2 대책까지도 대부분 버텼어요. 대부분 아직 규제 안 들었어요. 근데도 대부분 금호동 거의 오르고 있었거든. 그러면서 6, 7, 8월 달 오르면서 딱 9.5 대책에 맞은 거예요. 대구 수동구가. 그때 투기 가해진 거예요. 근데 다행스럽게 조정 대상 지역은 안 맞았었거든요. 그때 문재인 정부 때는. 조정 대상 지역이 안 맞았기 때문에 뭐가 없었어요? 팔 때 양수 중과가 없었던 거예요. 그나마 대구는 그때 문재인 정부 때는 그나마 그게 다행이었는데 이번 정부는 또 어떻게 할지 모르죠. 그래서 웬만하면 대구가 오를 때 좀 조용히 좀 적게 오르게 여러분들 그렇게 좀 컨트롤 하셔야 돼요. 다른 것들도. 하여튼 그런 상태고 전반적으로 이제 전체는 도시로 봤을 때는 좀 많이 오를 것이고 딱 한주 물량이 요것만 딱 전체 한번 싹 훑어보고 제가 오늘 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물량이 좀 많이 줄어들고 있는 건 사실인 거고 서울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확 줄어들고 있죠. 서울이 더 이상 뭐 입주 물량이 확 늘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서울은 뭐 오히려 무조건 그냥 더 오를 수밖에 없다라고 그냥 판단하고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래서 서울은 뭐 이게 올림픽 확보했죠. 올림픽 확보를 되고 입주 끝나고 나서 더 이상 물량이 없고 지금은 그때 어딥니까 동대문 쪽에 작년에 동대문 쪽에 라그란데 입주 끝나고 나서 더 이상 또 이제 대규모 단지가 입주되는 게 이제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뭐 서울은 뭐 좋게 됐고 경기도는 이제 도시별로 전반적으로 쭉쭉 한번 보셔야 되고 서울은 어딥니까 이 광명 쪽에 저기 그 광명 뉴타운 쪽에 뭐 그쪽에 입주가 이제 거의 올해 내년까지 좀 있어요. 광명 근처 부천하고 약간 영향을 받을 수 있긴 있겠지만 광명 쪽에 물량이 좀 많았고 그다음 여기 파란색이 성남은 뭐 여러분들이 사고 싶어 살 수 없으니까 됐고 전반적으로 경기도 그쪽도 물량이 많이 줄어들고 있고 여기는 이제 화성은 워낙 넓다 보니까 아마 동탄 쪽에 신동하고 동탄 남남 동탄인가 동동탄인가 그쪽에 물량이 좀 있고 나머지는 약간 좀 애매하고 전반적으로 물량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경기도권 같은 경우도 여기가 좀 있네. 평택은 여러분들 반도체 공장 들어온다고 막 하는데 일단 기억에 지우세요. 평택은 그냥 관심 마세요. 이제는 그런 외곽 쪽은 약간 좀 애매하고 김포는 여러분들 관심 없을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아까 이 그래프를 봤을 때 이 그래프 순서가 뭐냐면 도시들 순서가 뭐냐면 그 도시의 상위권 1등부터 이 순서예요. 그래서 상위권 순서들은 물량이 좀 많이 여기 광명은 됐고 하위권 도시들의 물량이 좀 있어요. 평택부터 해서 여기가 김포 여기가 남양주 하위권 아닌데 그렇습니다. 근데 이 동네 굳이 관심 없잖아 지금은. 그렇고 인천은 이제 물량이 서부 쪽이 아직까지 좀 많고 서부 쪽에 루원시티부터 해서 저쪽에 그 신도시 그죠 관광 신도시하고 좀 밑에 그리고 인천 또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이거 끝나고 나서 뭐가 있습니까? 옆에 계양 신도시가 다시 들어올 거거든요. 거기 좀 그나마 지방기 신도시 중에 제일 빠른 도시 신도시거든요. 그래서 요 서부 쪽하고 루원시티하고 저 계양구 그쪽이 직접 다이렉트로 영향을 받는 도시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피했다 하더라도 또 몇 년 뒤에 또 방기 신도시 때문에 또 힘들어질 수 있는 도시다 보니까 인천 쪽에 그쪽은 좀 빨리 탈출하는 게 좋지 않을까. 솔직히 금남 신도시 근처라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렇고 물론 그렇다고 해서 또 연수구 송도 쪽이 또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좋으냐? 도시는 좋은데 거기는 워낙 대단지가 많다 보니까 물량이 계속 많아요. 그래서 팔고 싶어도 내 경쟁 물건들이 상당히 많더라고. 그래서 하여튼 잘 알아서 하시고 하여튼 물량이 좀 많긴 합니다. 매물 자체가. 그래서 인천은 굳이 저는 딱 그래서 봤을 때는 굳이 인천을 지금 관심 가지고 사야 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 들거든요.
그렇고 세종하고 대전 같은 경우는 세종은 아예 물량이 없어요. 파란색이거든요. 파란색 물량이 다 끝났고 이제 더 이상 세종 자체는 이제 물량이 없는데 그러면 세종이 좋으냐, 대구가 좋으냐 딱 봤을 때 어떤 것 같습니까? 뭐 국회 이전하고 하면 그런 고지하고 봤을 때 대종이 더 좋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솔직히 여러분들 지금 대전 살 거야 대구 사는 게 저는 낫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대구 좀 더 관심 가지고 대전은 27년도까지 물량 27년에 물량이 좀 많다 보니까 굳이 대전을 지금 열심히 봐가지고 대전을 공부할 필요는 없고 27년도 이후 28년도 이때부터 관심 가지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저는 솔직히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보고 부산 같은 경우는 이제 물량이 옛날에 비해서 조금 줄어들긴 했고 근데 여기서 보시면 대운대구하고 수영구 자체가 물량이 좀 많이 없어요. 작년, 올해, 뭐 내년 봤을 때 그래서 대운대하고 좋은 동네 위주로는 뭐 괜찮은데 대운대구가 조금 가격이 올라야 되겠죠? 되는데 지금 대릉유하고 남천 서밋부터 해서 그 분양가가 84 큰 배수 말고 84는 분양가 혹시 얼마인지 기억나십니까? 아십니까? 대장들 13억대하고 15억대 그게 33평이 다 완판 끝났거든요. 33평만 13억대 15억대 분양이 다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그 가격은 부산 사람들이 인정을 한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걔네들이 이제 입주할 때 되면 저는 가격은 더 오를 거라고 보거든요. 또 부산 아줌마들 또 열받고 있거든요. 대구 나보다 더 비싸 약간 이런 게 있다 보면 대구 대구가 나보다 더 약간 이런 게 있으면 부산 아줌마들도 장난 아니거든요. 파워가 부산 자가차집의 파워 장난 아닙니다. 투자자들이 솔직히 엄밀히 얘기하면 대구 투자자들보다는 부산 투자자들이 훨씬 더 파워부터 해서 그 결단력부터 해서 실행력이 장난 아니거든요. 가격은 제가 볼 때는 대구보다 오히려 더 많이 올라야 되지 않나 싶긴 한데 지금은 좀 주춤한 상태이긴 합니다. 근데 가격은 근데 부산은 물량이 조금 있는 상태고 대구로 봤을 때는 대구 물량이 이제 완전히 진짜 이건 뭐 정말 이상적인 그래프거든요. 내년, 내후년 그다음 정도까지. 그러면 뭐 후분양 몇 개 좀 남아 있긴 한데 뭐 그거 해봤자 찔끔 조금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당장 대구에 어디입니까? 대구에 뭐 뭐죠? 재개발 부지에서 갑자기 올해 내년쯤에 해서 대규모 분양할 만한 부지가 재개발 부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재건축 부지가 당장 그나마 빠른 게 뭐죠? 지금 남은 것 중에 대단 중에 만촌3구역, 만촌3이 그건 거의 다 철거를 이제 앞두고 있죠, 그죠? 그거 하고 나면 이제 그나마 좀 갈 건데 또 가격에 송현주공 하고 싶으면 송현주공이나 이쪽에 관심 있는 분 돈 들어보세요. 지금은 좋긴 한데 솔직히 말해서 약간 남서부 쪽하고 이쪽은 아예 좀 많이 잊혀지긴 했죠. 최근 들어서 그죠? 그래서 좀 그런 부분입니다. 지금은 이제 2호선 라인 안쪽하고 수성구 이쪽 위주로만 거의 계속 관심 가지고 오른도 약간 관심 가지겠지만 좀 관심이 좀 많이 별로 없죠. 그래서 어쨌든 제일 남은 거는 뭐 완전 탐구역 그죠? 걔 빼고는 뭐 수성 일가 뭐 할 것 같습니까? 안 할 것 같습니까? 당장 그것도 약간 애매하고 뭐 저기 신안 뉴타운도 뭐 할 것 같습니까? 안 할 것 같습니까? 당장 약간 해야 되는데 약간 좀 애매하고 워낙 미분양이 길었다 보니까 그 빨리 분양해서 뭔가 빨리 속도내가지고 하겠다는 구역이 솔직히 별로 없거든. 근데 뭐 어쨌든 갑자기 3년 안에 공급이 되기에는 솔직히 대구는 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부산은 어쨌든 올해 내년까지 물량이 조금 남구 쪽에 이제 DIL도 입주를 해야 되고 대단지가 조금 있긴 있는데 그래서 부산도 참 좋긴 한데 당장 분위기 봤을 때는 부산보다는 대구가 좋고 부산은 대장들이 대구보다는 좀 더 비싸야 되는 게 맞긴 맞는데 이게 물량하고 있는 걸 봤을 때는 조금 애매한데 어쨌든 부산도 관심 있는 분들은 뭐 사는 건 좋긴 한데 그래도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대구가 지금 물량만 하고 전반적인 분위기 봤을 때는 제일 좋은데 대구의 제일 큰 단점은 아까 제가 얘기했다시피 전세가 아직은 회복을 못하고 있는 상태예요. 근데 올해 상반기 때 어라더버거랑 뭐 저희 범어장이랑 동대구의 결데이트하고 요거 입주 끝나고 벤츠벨리 프로젝트 입주 끝나고 하면 더 이상 여기 메인 동네 동구 쪽하고 수성구 쪽에는 거의 입주가 이제 전멸이죠. 거였죠. 그리고 해봤자 남은 거는 남구 쪽에 대명제하고 명동 입변한 세상 이런 거 대단지 2개 4,000세대 정도 입주 끝나고 나면 더 이상 또 이제 물량이 없어요. 그래서 올해 상반기까지만 끝나면 이제는 전세가가 많이 오르면서 좀 분위기가 좋아지지 않나. 좋아질 거다라고 하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너무 급격하게 오르면 안 된다. 그런 것도 여러분 컨트롤하면서 좀 하시라. 네, 그걸 말씀드리고 싶고
나머지 울산 같은 경우는 좋은데 울산은 지금 울산 울주구라고 외곽 쪽에 물량이 많은 것 대신에 남구하고 중구하고 물량이 없는데 이제 남구하고 중구가 이제 올해 내년 내후년 되면 물량이 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작년하고 그때 재작년하고 물량이 좀 그때 해친지가 물량이 별로 없어가지고 지금 좀 오른 것 같긴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울산을 지금 막 사라라고 하기는 딱 물량만 봤을 때는 약간 좀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굳이 뭐 울산이 좋다 하더라도 지금 물량 많은 도시에 가가지고 물론 울산도 신축하고 대장들하고 이건 가격이 조금 오르고 있어요. 오르긴 한데 물량이 좀 있는 도시에 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아예 물량이 없는 대구가 좀 더 낫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울산은 그런 분위기고 광주는 아까 얘기했지 딱 27년도 이후에 그냥 보시면 돼요. 물론 좋긴 한데 뭐 강의도 좋고 한데 딱 그래만 봤을 때는 굳이 광주를 지금부터 열심히 공부해서 살 필요는 없다. 그리고 광주 같은 경우는 저는 계속 몇 번 얘기하지만 광주의 단점이 뭐죠? 전라도. 제가 지역 비하를 하는 게 아닙니다. 지역 비하를 하는 게 아니고 솔직히 그 약간 대구, 부산, 울산하고 막 이런 그 경상도는 오르면 그냥 미친듯이 막 너도 막 오르는데 전라도는 제가 볼 때 아무리 봐도 광주하고 전주하고 봤을 때 오를 때도 미시 오르고 떨어질 때도 약간 좀 그렇고 해서 가격 상승률만 봤을 때는 전라도보다는 차라리 경상도를 집중하는 게 좀 낫지 않나 이런 생각하는데 물량도 있는 상태고 하다 보니까 광주를 굳이 집중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강원도는 뭐 좋은 건 알겠지만 강원도 지금 솔직히 여러분들이 원주, 춘천, 속초 하여튼 끝. 강원도는 뭐 아니 관심 없죠. 더 이상 뭐 살 필요 없습니다. 그렇죠. 충청북도 이야기는 이제 청주밖에 없어요. 그렇지? 청주밖에 없는데 청주에 그 저기 어디야 복대동하고 전세 물량이 좀 많이 줄어들는 건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흥덕구하고 이쪽에 물량이 조금 있긴 있거든요. 그래서 굳이 뭐 내가 뭐 많이 살 수도 없는 입장에서 굳이 청주로 내가 집중해서 굳이 살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 들거든요. 근데 청주는 제가 별로 솔직히 지금 관심 없습니다. 그래서 이 충남 같은 경우는 솔직히 천안 같은 경우는 물량이 별로 없긴 한데 녹색이 아산입니다. 아산 쪽에 물량이 상당히 많아요. 향후에 또 상정이 신도시 개발하니 많이 해가지고 그리고 천안 같은 경우는 또 삼성전자가 막 그 대규모 투자를 하겠다라고 했지만 저는 뭐 지금 약간 좀 애매하죠. 애매하다 보니까 그리고 천안 말고 원래 저기 어디입니까? 그 반도체 공장으로 해가지고 제일 큰 이슈가 있었던 지역이 어디죠? 전국에서 봤을 때 용인 쪽에 어디지 정확히? 원산면은 뭐죠? SK 하이닉스입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건 19년도에 발표한 거예요. 19년도에 발표했는데 이제 거의 약간 까고 있어. 그게 7년이라서. 근데 지금 이제 까고 있어. 그리고 어쩌죠? 2년 전인가? 23년도 3년 전에 발표했던 게 뭐 어디죠? 용인 남사 이동읍 거기는 저기 어디야? 딱 그 동탄 신도시 동탄 2 옆에요. 바로 근처예요. 근처인데 거기가 지금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공장 지을 것 같습니까? 안 지을 것 같습니까? 지면 언제 지을 것 같습니까? 올해 지을 것 같습니까? 지금 평택 반도체 공장 아시죠? 평택 공장이 몇 개 공장이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1, 2, 3공장은 돌고 있어. 근데 4, 5 공장 후지는 있는데 멈췄어요. 진행 안 하고 있어요. 그걸 진행 안 하고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용인 남사읍 이동읍 쪽에 땅 보상해주고 땅 까가지고 공장 지을 것 같습니까? 안 지을 것 같습니까? 그리고 요거 하나만 딱 얘기할게요. 그래서 평택 공장에 반도체 공장에 들어와서 평택 아파트가 얼마나 올랐습니까? 그것만 생각하면 돼요. 굳이 그 반도체 공장하고 아파트 가격이 무슨 상관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래서 용인 쪽에 저기 반도체 공장이 들어오면 그 근처에 그때 용인 한투시티가 바로 옆에 단지 있거든요. 그 갑자기 그걸 갖다가 지금 조용합니다. 아무것도 관심이 없거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동탄을 살 것이냐? 애매해요. 저는 그냥 그 옆에 제일 좋은 거 그냥 이쪽 그 공장하고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사면 돼요. 똑같아요. 천안 같은 경우도 천안도 삼성전자 뭐 백조 뭐 투자 뭐 하니 많이 했는데 그것도 뭐 됐어. 그냥 아산 쪽에 물량이 많고 지금은 어쨌든 공장 자체가 이슈가 있는 게 2차 전지 반도체 공장부터 해서 2차 자동차 공장부터 해서 그게 지금 전 국내 공장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안 짓는 제일 큰 이유가 뭐죠? 조 바이든께서 미국 쪽에 그 때문에 미국 공장에 다 지었다 보니 그게 다 들어와 버린 거죠. 네, 그래서 지금은 한국 쪽에 공장 짓는 건 약간 정치적으로 전국 글로벌적으로 정치를 봤을 때는 약간 좀 애매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냥 무시하시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아산 쪽은 했고, 그래서 천안도 좋긴 한데 굳이 천안 아산을 지금 여기 이 시점에 물량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천안 아산을 꼭 타야 되느냐라고 봤을 때는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약간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그냥 청주 천안은 저는 그냥 버립니다. 굳이 관심 가지고 싶지 않습니다. 경상북도 같은 경우는 좋아요. 지금 물량이 이렇게 많이 줄어들고 있고, 그나마 남은 거 포항 지금 포항 눈물 흘리신 분 굉장히 많죠. 근데 근데도 불구하고 포항은 그래도 그렇게 마피가 많이 떨어진 건 아니에요. 물량에 비해서. 그래도 그나마 다행이라고 보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포항을 막 사야 되느냐? 그것도 아니거든. 저는 이 경상북도 그래프 봤을 때는 올해 내년에 물량이 봤을 때 포항, 구미, 경산 거의 물량이 없죠. 구미가 내년 좀 있고 올해는 하나도 없거든.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포항을 사야 될 것 같습니까? 포항이 아니고 경상북도를 뭐 사야 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올해가 기회야. 지금 여러분 처음 올린 거 다 팔고 어디로? 대구로 올 정말 좋은 기회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경상북도에 혹시 뭐 짜잘하게 갖고 있는 분들은 어떻게든 올해 무조건 다 파시고 그 돈으로 최대한 대구로 오는 게 맞다고 봅니다. 최대한. 그래서 그렇습니다. 경남만 봤을 때는 경남도 지금 물량이 올해부터 해서 내년 물량이 확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경남 같은 경우는 솔직히 그 눈물의 도시 거제도 오늘 리액션 좋네요. 거제도 같은 경우는 지금 어디입니까? 지금 제일 큰 호재가 뭐죠? 핵추진 잠수함, 그죠? 그게 어디서 지을 것 같습니까? 결국은 하나에서 할 거예요. 하나오션. 하나오션이 거제도에 있죠. 근데 있고 삼성중공업이 있어요. 지금 제일 큰 호재가 전 세계 LNG 선. 솔직히 LNG 선이 옛날 몇 년 전에는 어디가 수주 1등이었죠? 중국 1등이었거든요. 중국 1등이었다가 최근에 중국의 LNG 선이 연달아서 3차 정도가 약간 중간에 멈췄던가 전기적으로 문제 생겨 엔진 꺼지고 이런 문제 생겼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그게 다시 한국으로 수주가 많이 되고 있고, 지금 수주 전국 전 세계 1등으로 한국이 지금 현대부터 해서 현대중공업은 울산에 있는 거고, 울산 동구에 있는 거고, 하나오션은 거제도 있고, 그리고 삼호중공업은 이제 목포 쪽에 있어요. 목포에 있고, 또 어디입니까? 삼성중공업. 요게 어쨌든 수주 1등이긴 한데 더 큰 거는 어쨌든 저기 핵잠수함 핵추진 잠수함인데, 핵추진 잠수함은 제가 볼 때는 미국에서 만들 것 같아요. 필리 조선소. 근데 그게 하나 거거든요. 하나가 인수했거든요. 그래서 하나 일부 그 옥포 쪽하고 조금 뭔가 희망애를 돌리면 거제도 갖고 있는 분들 중에 그러면 거제도 좀 좋아질까 생각하는데 좀 애매하죠. 거제도 최대한 뭐 정리하는 게 맞고, 거제도 또 어디입니까? 진주, 또 사천, 또 어디지? 양산, 김해, 뭐 이런 다 물려있는 도시이긴 한데 어쨌든 여기도 마찬가지로 좀 최대한 정리를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래서 그걸 정리하고 차라리 부산을 가든가 아니면 경남 쪽에 난 무조건 해야 된다 하면 그나마 창원 쪽을 하는 게 그나마 좀 괜찮아 보이고, 아니면 그 돈들 다 정리하고 서울 갔어야 되는데 서울은 지금 살 수가 없으니까 뺐고, 하여튼 요런 식입니다. 그래서 경상북도하고 경상남도는 분위기가 좋은데 웬만하면 그 도시를 다 정리를 하시고 최대한 강역식으로 올라오는 게 갈아타는 게 제일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전라북도는 어쨌든 전주만 보면 돼요. 다른 것들은 군산, 익산 아예 관심 버리세요. 기억이 찌우시고. 그래서 전주만 봤을 때 전주가 익산은 지금 물량이 많아요. 익산은 그때 솔직히 여러분 익산 관심 없잖아. 익산은 못 됐고, 전주만 봤을 때 전주에 지금 덕진구가 물량이 거의 없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전주를 지금 막 사랑하라고 얘기하기는 약간 좀 애매하긴 합니다. 근데 그나마 대도시, 광역시 빼고 대도시 중에는 솔직히 전주가 좀 투자금만 봤을 때는 매력적인 도시긴 한데, 그리고 공시가기 이야기하는 좋은 건 알아도 오르기가 약간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그냥 그런 거 여러 개 힘 빼는 것보다는 차라리 좀 광역시급의 대장들 위주로 사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전라남도도 진짜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올해 하나도 없어요. 여수, 순천, 광양. 그래서 여러분들이 순천도 몇 개 물려는 분 계십니까? 순천, 목포. 어쨌든 하나씩 좀 물려있어가지고 올해 어쨌든 다 팔 겁니다 지금. 하나씩 무조건 다 팔 겁니다. 그래서 올해 최대한 탈출할 수 있는 최저로의 기회다 올해. 그래서 이게 내년 중순까지 없어요. 이게 내년에는 물량이 있어 보여도 내년 여름까지 물량이 없거든요. 올해부터 내년 물량까지 그래서 최대한 탈출할 수 있는 저로의 기회다. 제주도는 물량이 없어도 할 수 없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제가 길게 한번 한참 넘은 죄송합니다. 그래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정부 그냥 쫙 훑었는데 일단 핵심은 이번 정부에서는 서울의 대장들이 오를 거고 올해 상반기도 오를 건데 오르면 이제 규제를 남은 규제 카드를 어떻게 뭘 쓸 것인가. 예, 그래서 우리 서울은 됐다 남 얘기니까 됐고 서울 갖고 있는 분들은 저는 굳이 급하게 팔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예, 어쨌든 이번 정부 하는 건 좀 더 지켜보고 올해 지나면 더 이상 팔 수가 없었고 여러분들 팔면 또 살 수도 없고 그래서 서울은 그냥 무조건 홀당해서 맞다고 보고 하여튼 그렇고 지방으로 봤을 때는 지방 아까 40만 50만 미만 도시들은 올해 무조건 털 수밖에 없는 정말 초래의 기회가 아까 경상남도 경상북도하고 몇 개 있었죠. 전라도도 마찬가지고 최대한 정리하고 그 돈을 가지고 서울을 가고 싶어도 서울은 이제 치고 줘야 되니까 살 수가 없으면 일단 광역시급으로 이제 내려가야 되는데 광역시급에서는 지금 전반적으로 물량하고 다 봤을 때는 하여튼 부산도 좋은데 부산보다는 지금 딱 물량을 봤을 때는 대구가 지금 제일 좋은 시기인 것도 맞습니다. 지금 그래서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 어차피 대구에 살고 있는 분들 많다 보니까 최대한 이번 정부에서는 대구 쪽을 집중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제가 준비하는 마무리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은 나중에 끝나고 하면 되죠. 질문은 뭐 더 이상 들어보지 마세요.